육군본부는 미아리 방어선이 돌파될 위기에 처하자 서울 시내 주요 지점에 차량으로 바리케이트를 구축하고 도로를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케이트는 화물차와 버스 등을 동원해 도로를 가로질러 정렬시킨 다음 바퀴에 공기를 빼고 주요 부품을 제거한 후 그 주위에 철조망을 쳐서 전차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서울시청에서부터 서울역 앞까지는 전동차를 일렬로 세워 좌우의 통행을 막았습니다. 차량 장벽은 6월 27일 오후 10시 이후부터 긴급 설치되었으나 삼각지에 설치된 바리케이트에만 1개 중대가 배치되었을 뿐 다른 곳에는 병력이 없다가 북한군 전차가 들어온 후에 부분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헌병사령관 송효찬 대령으로부터 북한군 전차가 시내에 돌입했다는 보고를 받은 참모부장 김백일 대령은 공병감 최창식 대령에게 공병으로 전차 폭파조를 편성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1공병단 1전투중대장 전유영 중위가 지휘하는 전차 폭파조가 편성되었으며 전차 폭파조는 장교 3명과 사병 2명으로 구성되었고 휴대장비로는 50파운드 폭약 뭉치 2개와 개인화기로 일본제 99식 소총을 휴대했습니다. 전차 폭파조는 창경원 앞에 구축된 바리케이트 옆에 매복하고 있다가 6월 28일 오전 1시 30분경 북한군 전차가 바리케이트 앞에 정지한 후 전차장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사살하고 폭약을 전차의 무한궤도 옆에 놓고 폭발시켰습니다. 장애물로 세워둔 차량이 불길에 휩싸이면서 마치 전차도 파괴된 것처럼 보였으나 북한군 전차는 기총소사를 하면서 장애물을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추가로 대항할 폭약이 없었던 전차 폭파조는 대기시킨 민간 차량으로 경인 상행선 철교를 통해 노량진으로 철수했습니다. (6월 25일) 오전 고백규 소령의 8연대 2대대는 수도경비 사령부 작전명령에 따라 흑석동 노량진 일대의 한강변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때 8중대 2소대장 강영환 중위는 한강교를 폭격하는 북한군 전투기를 향해 중기관총으로 대공사격을 가해 그중 한 대를 격추시켰습니다. 6월 25일 오후 4시경 철수 명령을 받은 8연대 2대대는 육군본부 명령에 따라 6월 26일 아침 연대장 서종철 중령 지휘하에 오후에 가평으로 진출했으나 6월 26일 의정부가 함락되어 서울이 위급하게 되자 26일 밤 서울로 복귀하라는 육군본부의 명령을 받고 다시 이동하여 6월 27일 오후 회기동 143고지에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5중대는 중랑교 남쪽 무명고지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대대는 전방에서 철수하는 나고병을 수습하는 한편 피난민을 통제하면서 그들 속에 섞여 침투하는 북한군 편의대 30~40명을 색출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북한군은 민간인으로 위장한 편의대를 후방으로 침투시켜 국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거나 후방 지역을 교란하고 야간의 예광탄으로 북한군 전투부대에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약 차량을 인솔하던 대대 보급관 방을용 중위가 청량리에서 북한군 편의대의 습격을 받아 전사하고 탄약 차량이 파괴되었는데 이 사실은 보급대원 중 병사 1명이 살아남아 143고지로 달려와서 보고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6월 28일 오전 2시 2대 대장 고백규 소령은 성동역 부근 철로변에 북한군 전차 3~4대가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관측하고 전투준비 명령을 하달했으며 얼마 후 북한군의 공격준비 사격이 대대 방어지역에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북한군이 서울 시내로 속속 진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 외곽에서 북한군과 교전하고 있는 부대는 8연대 2대대가 유일했습니다. 북한군의 공격은 약 10분 정도 지속된 공격준비 포격이 끝난 직후 시작되었으며 8연대 2대대는 3차례에 걸친 북한군의 파상 공격을 진전에서 경멸했습니다. 날이 밝은 후 확인해보니 북한군 시체 100여 구가 버려져 있었고 대대도 전사 10명과 부상 40여 명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탄약이 떨어지고 연대와는 연락이 끊겨 전체적인 전황 파악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2대 대장 고백규 소령은 서울 시내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총성과 전차 소리, 그리고 탄약 차량의 피습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 분석한 끝에 상급 부대로부터 지원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철수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6월 28일 오전 11시를 전후하여 철수를 시작한 8연대 2대대는 전농동 106고지 일대에 재배치한 안태갑 중위의 5중대의 어무를 받으면서 뚝섬을 경유하여 오후 3시 30분 광나루에 도착. 이곳에서
작은 배 5척에서 6척으로 한강을 건너 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수도 경비사령부로부터 시가전을 전개하라는 명령을 받은 18연대 일대대는 삼각지 마포간에 1중대와 3중대를 배치했습니다. 김상덕 중위가 지휘하는 1개 중대는 삼각지 일대 민간 건물과 도로변에 배치되어 있었으며 미아리에서 철수한 18연대의 57mm 대전차포 1개 소대 두무는 소대장 유기천 중위의 지휘 아래 18연대 정문 앞에 방열되어 있었습니다. 6월 28일 오전 10시를 전후하여 삼각지 로터리의 2층 집에서 적정을 관측하던 소대원으로부터 북한군 전차가 접근한다는 신호를 받은 소대장 유기천 중위는 선두 전차를 포격하여 명중시켰으나 전차는 잠깐 동안 멈칫한 후 한강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두 번째 신호를 받은 소대장은 접근하는 2번 전차에 연속 4발을 발사했으나 이번에도 포탄에 맞은 전차가 잠시 주춤하더니 포격으로 정문 옆에 세워둔 탄약차를 폭발시킨 뒤 역시 한강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때 북한군 전차는 모두 10여 대로 57mm 대전차포 포격이 무의로 끝난 것을 본 1중대 3소대장 강성탑 소위는 준비해둔 화염병과 수류탄을 던지면서 6탄 공격을 감행했으나 북한군으로부터 기관총 사격을 받고 전사자만 발생하므로 대원들을 일단 철수시켰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소총으로 무장한 민간인 30여 명이 트럭을 타고 나타나자 이를 수상하다고 직감한 중대장 김상덕 중위가 57mm 대전차포로 트럭을 파괴하고 확인했더니 탑승한 전원이 북한군 편의대들이었습니다. 일전을 치른 중대는 점점 많아지는 북한군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퇴로가 차단되기 전에 철수를 시작하여 마포나루에서 한강을 건넜습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부 장병들이 방어진지에 남아 끝까지 저항하거나 서울 시내에서 국지적인 시가전을 펼치면서 북한군에게 타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6월 28일 아침 미아리 방어선에서 청량리로 철수한 5연대 3대대 백복성 1등 상사는 북한군 전차 12대가 청량리역을 통과하고 그 후방 5,600m에서 북한군 보병부대가 후속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북한군 전차는 국군의 저항이 전혀 없는 상황에 안심한 듯 전차의 해치를 열고 도로변에서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면서 천천히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사복 차림이었던 백복성 1등 상사 외 9명의 하사관들은 북한군에게 기습적인 일격을 가해 본때를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1인당 4개의 수류탄을 들고 군중 속에 끼어들었다가 일제히 전차에 뛰어올라 수류탄을 전차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 결과 7대의 전차는 안에서 수류탄이 폭발되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약속한 집결지에 모인 특공대원은 백복성 1등 상사, 유흥식 2등 상사, 남규석 2등 상사 등 3명뿐이었고 나머지 7명 중 4명은 전차 공격 시에 전사하고 3명은 실종되었습니다. 6월 28일 이른 아침 남산으로 올라간 참모학교 부교장 이용문 대령은 그곳에 모여든 나고병들로 유격대인 백호부대를 편성하고 유격전을 전개했지만 교전이 거듭될수록 병력 손실이 증가하고 탄약과 식량 획득이 불가능하게 되자 이용문 대령은 유격대를 해체하고 각자 지하에 숨어 후위를 기약했습니다. 이용문 대령은 서울 수복 후 군에 복귀했습니다. 미아리 고개에 배치되었던 국군 16연대 3대대 부대대장 최민섭 대위는 6월 28일 새벽 나고병으로 편성된 1개 소대를 지휘하여 북한군 1개 소대를 격렬했으나 그 직후 북한군 전차의 기총소사를 받고 병력이 흩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철수 시기를 놓친 최민섭 대위는 이후 봉일천 등지에서 유격전을 벌이면서 북한군 후방을 교란시키다가 서울 수복 후 군에 복귀했습니다. 북한군이 갑자기 서울을 점령하면서 한강 북쪽에 있던 수많은 장병들과 경찰들은 퇴로가 차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복 차림에 제대로 먹지 못해 피골도 상접한 상태였지만 북한군에게 투항하지 않고 결사적으로 탈출해 남쪽으로 후퇴한 원대를 찾아 복귀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주한미국 대사 무초는 국군은 집단 투항 사례가 한 건도 없으니 대한민국은 정례가 유망한 나라입니다. 라고 이승만 대통령을 위로했다고 합니다.